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앵커의 휴가로요.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N 프레스룸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하재근 시사평론가, MBN의 최은미, 유호정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MB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전화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MBN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진과 영상 제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우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의암댐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닷새가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실종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이 됐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네, 사고수습대책본부가 마련된 강원 춘천시 경강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새벽 6시쯤 재개된 실종자 수색 작업이 9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침 일찍 실종자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실종자 추가 발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실종자는 춘천시청 소속 주무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사고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2km 떨어진 곳으로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위해 유량과 유속을 재던 중 소방당국이 발견했는데요. 이틀 전 시신 두 구가 발견된 곳과 불과 20-30m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7명의 실종자 중 남은 실종자는 춘천시청 환경감시원에 탔던 2사람입니다. 구조당국은 시신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수색에는 소방과 경찰, 군 병력 등 2,300여 명이 투입됐고 헬기 11대와 보트 48대, 수색견 15마리도 투입됐습니다. 구조당국은 잠시 뒤 저녁 6시쯤 실종자 가족에게 수색 상황을 브리핑한 뒤 밤 9시까지 수색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강교에서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실종자의 시신이 오늘 오전에 추가로 한 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들어보니까 춘천시청 공무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30대 8급 공무원인데요. 이 업체에 전화를 받고 이 수초섬이 떠내려간다라는 이 지원 요청 전화를 받고 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지금 업체의 주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사고 5일 만에 지금 발견이 된 건데요. 좀 안타까운 거는 이날 이 공무원이 출산 휴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전화 혹은 지시를 받고 이렇게 현장에 나갔다가 참변을 당한 상황이고요. 사고 5일 만에 지금 구조대에 의해서 발견이 된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로 해가지고 현장을 갔느냐가 좀 쟁점인 것 같은데 지금 유호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좀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가족들이 차량의 블랙박스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휴가 중에 이렇게 현장에 나간 이 점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모 주무관이 이 현장에 가게 됐는지 이에 대해서 가족들이 좀 자세히 밝혀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블랙박스, 그러니까 사고 전에 이모 주무관이 타고 있었던 차량의 블랙박스 대화 내용,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들어보고 이후에 가족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고요. 또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말단 공무원이 지시도 없이 18억이 그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까? 뭐 숨길 수도 없는 거고, 다 조사하면은 이제 다 이제 나오는 사항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아마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분명히 밝혀지리라고 보고요. 시에서 그렇게 안 내렸다고 우리만 내리고 시에서는 잘못이 없다. 그럼 그건 누가 지시하는 거야? 말단 사원한테다가 다 뒤집어 씌우고 그런 애 아빠도 휴가 중에 불안해갖고 그렇게 사직을 내몰아갖고 그 사람한테다 다 뒤집어 씌우고. 네, 이 블랙박스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요. 어떤 업체 관계자로 이제 추정이 되는 사람과 통화를 하는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 주무관이 사람이 다칠 것 같으니 오전엔 나가지 말자고 하시거든요. 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을 두고 이제 가족은 하시거든요. 라는 말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하는 말이지 않느냐.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뭐 나가라 말라라고 지시를 내린 윗선이 있었고 그렇게 돼서 또 그 다음 전화에서 어떻게든 어떤
추후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상황으로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됐는데 이 사고 직전의 블랙박스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뭐 나 또 집에 가겠네, 혼자만 징계 먹고 뭐 이런 내용이 담긴 얘기를 하면서 혼잣말을 하면서 흐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본인이 잘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징계를 받을까 걱정하는 상황 예.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고 그 앞에는 누군가가 나가지 말자고 하시거든요라는 이 말을 맥락을 고려를 해보면 예. 충분히 이 현장에 나가게 된 데에는 춘천시청 혹은 이 관계자들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가족들, 실종자 가족의 주장입니다. 네, 이 주무관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그 뒤에 있는 누군가 얘기를 해줬던 사람들을 좀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춘천시청이 입장을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 입장은 업체 관계자의 전화를 받고 간 것으로 보인다. 뭐 강압적으로 지시는 없었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이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CCTV 혹은 추후 수사 결과,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직까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이라고 예단하는 건 아직 좀 이른 상황입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여러 언론들이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데 한 매체를 보면요. 이 주무관이 수초섬 제작업체에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을 나갔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춘천시의 입장과 어떻게 보면은 맥락이 같을 수 있는데요. 예. 이 수초섬 관리 업체의 요청을 이모주무관이 급하게 출산 휴가를 하고 있는 이모주무관에게 이 업체 관계자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연락이 출동을 하게 된 계기라는 이 취지의 보도인데요. 이 업체 관계자가 사실 이 문제가 된 이 하트섬이 어떻게 보면 아직 춘천시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춘천시가 발주를 줬지만 아직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사실 이 관리 감독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정확하게 따지면 아직 업체에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업체가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이게 그날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물의 양이 불어났고 이 수초섬이 떠내려가는 거를 본 업체 관계자가 공무원에게 급하게 전화를 한 겁니다. 예. 이 업체 얘기로는 어쨌든 이 관할 담당자는 해당 이모주무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연락을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수초섬이 떠내려가고 있으니 지원을 요청해달라라고 하는데 이 휴가 중인 이모주무관은 이게 아직 사실 수초섬이 춘천시 것도 아닌데다가 뭐 구체적인 관리 책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때문에 뭐 확인을 해보겠다, 뭐 지원이 어렵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 이후에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좀 해달라라는 좀 급한 연락을 계속해서 연이어 받게 됩니다. 이모 주무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내가 가보겠다라고 출동을 하게 됐다는 게 지금 업체 측의 주장인데요. 이 예. 역시도 이 업체의 주장만 있었는지 혹은 이 사이에 춘천시청에 뭐 추가 그렇죠. 지시가 예, 있었는지 아니면 뭐 그 외에 뭐 제3자의 어떤 추가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예. 수사와 조사,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될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 주말에 이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 피해도 있었는데 최은미 기자, 가축들도 꽤 순환을 당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남과 전남 지역에 이제 이 축사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비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예. 이 경남 합천에 소 130마리를 키우고 있는 축사 자체가 거의 다 물에 잠기면서 그 안에 있는 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구조하는 굉장히 구조 대작전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먼저 영상을 보시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십니다. 잠시만요. 우리 요 5마리 불어놓고 한 마리만 더 구출해갖고 갔다가 올라가. 잠깐만. 옮기고.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 둘 으이샤 하나 둘 으이샤 하나 둘 으이샤
소들을 구조하는 장면인데 지금 뒷부분은 전남 네, 지역 그렇습니다. 영상이라고 그래요? 뒷부분은 전남이고요. 앞에 이제 경남 합천의 축사 이야기를 좀 먼저 하면 예. 여기 건태마을에 소 130마리를 키우고 있는 축사가 있는데 그 축사 자체가 물에 잠긴 겁니다. 소들이 거의 머리만 내놓고 하루를 버틴 거예요. 7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서 축사 자체가 다 잠겼고 예. 그 안에 있던 소 100마리 넘는 소들이 정말 그 헤엄을 치면서 하루를 꼬박 버틴 겁니다. 하루를 꼬박 버티고 8일에 물이 좀 빠지면서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총동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 소가 한 마리에 지금 무게가 400kg고요. 그렇겠죠. 사실 예. 이게 재산 가치로 따지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에 한 7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100마리가 된다고 치면 예. 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가 입장에서는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잠겨서 지금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온 예. 동네 사람들이 총동원이 된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동네 카누 협회 회원들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누 협회 회원들까지 와서 이 보트를 타고 가서 이 소들을 한 마리씩 이 밧줄을 매달아가지고 이 밧줄과 또 트랙터를 매달아서 예. 한 마리씩 저렇게 밧줄을 트랙터와 사람들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저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 소들이 구조대가 가니까 막 신이 나서 따라온 게 아니라 지금 하루를 버티느라 거의 다 탈진 상태에 심지어 폐렴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예. 건강 상태의 상황이었습니다. 130마리 중에 110마리를 구조하긴 했는데 나머지 20마리는 이미 사망을 했고요. 이 110마리 구조한 것들 중에서 20마리도 이미 그 구조는 했지만 탈진으로 사망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영상은 전남 구례인데요. 구례에도 비가 지난 주말에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축사를 탈출해서 저렇게 그 소들이 도로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런 장면을 이제 지나가는 지역 주민이 보고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공개를 한 건데 저 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서 탈출한 소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사찰이네요. 예, 사찰입니다. 사찰 앞마당에 소들이 지금 정말 평화롭게 여물을 먹고 있죠. 예. 아까 그 소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거리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 어쨌든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저렇게 소 또한 10마리 정도의 떼가 발견이 됐는데 저 예. 사찰이 그냥 사찰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있는 사찰이에요. 산 꼭대기에 있어서 산을 올라가려면 성인도 한 1시간은 올라가야 되는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이 소들도 이 물난리를 피해서 걸어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산 꼭대기까지 저 소들이 엉금엉금 기어 올라와서 저렇게 얌전히 사찰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여물을 먹고 물을 마시는 모습. 그런데 이제 소들이 다 인식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저렇게 여물 먹는 모습을 보고 이제 사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인에게 연락을 했고요. 주인이 1시간 만에 와서 찾아갔는데 소 너무 열심히 찾으셨대요. 그런데 다행히 소들이 다 여기 있어서 예.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해발이 무려 531m. 그러니까 비를 피해서 소들이 저 사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에도 나타났고 사찰 옆에도 나타났고 구조 영상을 보니까 또 지붕 위에 올라간 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보셨는데 지붕 위에 올라간 소들은 이제 물에 떠서 헤엄을 치다가 이제 지붕을 맞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로 피신을 했는데 보시면 저 지붕에 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구조한 소는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소들이 400kg이거든요. 한 마리에. 그럼 저 예. 소가 지금 뭐 대여섯 마리 있다 그러면은 지금 뭐 2, 3톤 되는 무게잖아요. 무게가 상당하겠죠. 군데군데 지금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떨어진 거예요. 지붕을 뚫고 소가 낙하한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낙하하는 과정에서 집 방에 떨어져가지고 살아난 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지붕 바깥으로 떨어져서 사망한 소도 있고 이 소 같은 경우는 끝까지 지붕 위에서 살아남았는데 이렇게 마취총을 엉덩이에 쏴가지고 소가 좀 기절을 하면 저렇게 기중기로 들어 올려가지고 구조를 하려고 했는데 저 소가 마취총을 발사해도 1시간 넘게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마취총 2발을 발사해서 간신히 저렇게 구조를 해내는 모습입니다. 예. 뭐 물론 재산 가치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가축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구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구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제 구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사분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이 봉사를 나가 있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 수의사분들 하는 얘기가 소들이 구조는 됐는데 지금 극심한 폐렴 증상을 호소하는 그렇겠죠. 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예. 저 흙탕물을 소들이
이제 마실 수 구조하고 있죠. 나오는 과정에서 다 마셨거든요. 저희 지금 축사에 지금 있는 소들 모습 지금 얼굴만 내놓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저게 지금 전날 저 합천의 비가 거의 사람 키 높이 정도까지 찼거든요, 물이. 그래서 간신히 저렇게 구조는 되고 살아남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폐렴 증상도 굉장히 심하고 지금 해열제를 계속 놔주면서 치료는 하고 있는데 예. 지금은 살아있지만 언제까지 살아있다고 장담하기 좀 어렵다. 아플 수도 있고. 그런 아픈 상태의 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의 피해가 굉장히 집중됐는데요. 이 남부지방에만 가축이 지금 소돼지 합쳐서 거의 3,000마리 넘게 있다고 하는데 그 소들 중에 거의 뭐 몇백 마리는 지금 이번에 생명을 잃거나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거나 한 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 주민들은 그나마 구조를 한 것이 이제 다행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번에 광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설 납골당이 폭우로 침수가 됐는데 유호정 기자, 이게 유가족들이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좀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있었잖아요. 예. 곳곳이 침수가 됐는데 이 광주 지역 사설 납골당도 이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조차 이미 침수가 다 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납골당으로 간 유가족들에게는 뭐 제대로 된 공지도 없이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야, 봐봐, 네 눈으로 봐봐. 이게 지금 물이 가득 찬 거야, 이게? 이때 연락이라고 했으면은 다 왔을 거 아니야. 물에서 뺄 수 있는 물이에요, 이게? 와, 진짜 환장하겠네. 친구도 시켰죠, 지금. 아, 다행이다. 안 들어갔다. 물게 없다, 물. 이거 한번 열어봐. 열어봐. 조심해. 알았어. 근데 이미 침수가 돼 있을 때 유족들한테 연락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업체는 이 문자 하나 와 있고 아무 연락이 없어요. 침수가 시작되고 한참 뒤에야 이제 연락이 왔다는 건데 한 유가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자신의 부모님이 안치돼 있었어도 그렇게 했겠냐. 유영걸 대표님. 물론 이 업체에서는 보상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걸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보상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그 유골함이 조상이 거기에 유골이 돼서 안치돼 있는데 거기에 침수가 됐는데 그 관리하는 업체들은 자기 사무실 집기만 갖고 피하고 그건 그대로 놔뒀다잖아요. 그 제대로 된 뭐 장치도 없고 저 사후 그 처리도 없고 그냥 자리만 피했으니까 그 유골함이 그대로 그냥 수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아픈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뭐 그 적절한 보상과 다시 화장을 해서 다시 뭐 안장을 한다고는 해요. 하지만은 일단 그 자기 가족이 그 돌아가신 가족이 저 상태로 침수된 거를 보는 가족의 마음은 굉장히 좀 비탄스러운 거죠. 예. 유가족은 일단 대표자 모임을 선발해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심각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최현미 지금 장미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마 3시쯤에 통영에 상륙할 거다라고 예보는 됐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예보는요. 오후 3시에 경남 통영을 통해서 남해안에 상륙을 하고요. 남해안을 쭉 가로질러서 오늘 밤 9시쯤에 울릉도로 나가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남해안에 끼칠 이제 피해가 굉장히 클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 다들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지리산 인근 같은 경우에는 최고 250mm의 비바람이 지금 예보가 돼 있거든요. 지리산 인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피해를 입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화개장터라고 잘 아실 텐데 이 부분도 이 지역의 상인들도 좀 큰 피해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섬진강 주변이 굉장히 큰 피해를 봤는데요. 사실 섬진강 하면 떠오르는 곳이 화개장터잖아요. 이 화개장터가 완전히 침수가 됐습니다. 1988년 홍수 이후 약 30년 만에 있었던 홍수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물이 빠진 상황이라서 물이 빠진 이후에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 드러났는데 예. 안에 뭐 집기며 물건이고 다 지금 흙탕물에 뒤덮인 상황이고요. 게다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거의 하지 못하다가 이제 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물건들을 좀 넉넉하게 마련을 해뒀던 상황이래요, 상인들이. 예.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피해가 더 큰 상황인데요. 예. 수백 곳의 가게가 지금 침수가 됐고 재산 피해는 총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 게다가 6년 전에 화개장터에는 좀 화재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이 때문에 또 한 번 이렇게 홍수 피해를 입은 이 화개장터 이 상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정말 막막한 심정들을 예. 털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걱정이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태풍까지 온다고 하면서 이게 위험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전문가 연결해가지고 좀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전화로 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요 집안이 많은 비, 오래된 비로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태풍까지 오게 되면 당연히 산사태에 대한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산사태가 나오는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올 때 무너지고요. 또는 비는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꾸준하게 며칠 동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또 무너지거든요. 예. 지금은 뭐 두 번째 단계처럼 조금만 오게 되면은 그냥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안 조건이. 예. 지금요 전남 곡성의 산사태 피해가 컸었는데 그 지역을 좀 직접 다녀오셨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갔었습니다. 예. 네, 갔었더니요. 거기는 위에 산마을 산 중턱에 국도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 밑에 마을의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산 중턱에서 무슨 공사하다가 무너지면은 산 마을까지 이렇게 피해를 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산 마을에 있는 지자체 거기서 보면 행정안전부 소속인데요. 그쪽하고 장애인이 산 중턱에 있는 국토교통부하고 얘기가 돼야죠. 이렇게요. 사전에 피하라 그러든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경우가 하나도 이게 따로 관리하거든요. 또 산 정상에는 산 정상에는 산림청에서 또 관할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예방이 안 돼요. 사실은 피하기만 했으면은 사망 사고까지는 안 나거든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큰 계곡부에다가 확장공사도 계곡에다가 옹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게 무너지게 되면 마을로 금방 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국도를 그러면 사실은 산 위에 국도를 만들 때 이거 계곡 같은 데에서는 사실은 흙을 놓지 말고 위험하니까 예. 교각으로 같은 거 시멘트 같은 거 말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요? 예. 그렇게 교각으로 갔으면은 훨씬 낫죠. 근데 교각이 좀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성만 따지지 이게 무너졌을 때 산사태 나오면은 그런 것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비가 많이 온 건 사실인데 예. 그래도 피해를 설계할 때부터 제가 좀 그거를 왜 감안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인재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 정상, 중턱, 하부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산사태 예방이 안 되고 만들 때부터 산사태를 고려를 하지 적게 고려하지 별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만 따지고 하는 거죠. 각 부처끼리. 예,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또 하나가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태양광이 난개발 때문에 이번 산사태가 커졌다. 이런 지적은 어떻다고 보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산사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산사태는 산에서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하게 자연 현상이거든요. 예. 근데 수만 년 동안 안정된 산이 지금 안정된 거거든요. 산사태는 많이 나면서. 근데 거기다가 도로 만들고 주택 만들고 뭐 태양광 만들면은 당연하게 그게 산사태를 나오라고 참 부채질하는 거죠. 그런데 예. 고속도로나 국도 같은 것들은 거기다가 돈을 많이 투자하니까 예. 보강도 하고 배수로도 제대로 하니까 그런 데는 괜찮은데 이 태양광 같은 것들은 태양광이 자체가 산업자원부에서 경제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영세한 업자들이고요. 그 도로공사 이런 데 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태양광이 위주고 그게 어떤 사면의 산사태나 안전에 대한 위주를 투자할 만한 사실은 그렇게 고속도로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성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막을 수는 있는데요.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고속도로나 국도 정도의 그런 보강 대책을 세우면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경제성이 안 나오거든요. 예. 왜 어떤 문제 생기냐면 산에다가 산사태 나라고 이렇게 흙을 막 포크레인에 들어가서 나무를 다 자르지 않습니까? 태양열 하려고. 예. 그러면 이제
흙이 상당히 푸석푸석해지지 약해지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비가 들어가면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나무를 다 잘라버렸으니까 태양광만 밑에는 바로 그냥 맨 흙이거든요. 예. 흙이니까 비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금방 유실이 돼버리죠. 그리고 나무가 있으면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나무가 없으니까 금방 침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려가가지고 논밭을 이렇게 매몰시키고 하는 그거는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를 손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예. 대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태양광의 경제성을 따질 때 그게 아마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을 투여하기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시는 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주의사항 좀 지금 위험 지역이라고 좀 취약지역 이렇게 된 경우는 위험하고 아니면 안 위험하고 그건 아닙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산사태 아닌 지역에서 많이 사람들이 사망했거든요. 전부 거기다가요. 그러니까 산 밑에 집이 있는데 집이 상당히 펜션처럼 펜날이 지어 있다. 그럼 예. 피하셔야 된다 무조건.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사태가 자기는 지금 개울가 옆인데 안전하다. 그러면 안 그래도 산사태가 나면은 개울가가 아니라 진로를 바꿔버리거든요. 무거우니까요. 예.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지금까지 산사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산사태에 대해서 피해를 봐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 밑에는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실정에서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상당히 피해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내용은요. 영상을 좀 보고 좀 얘기를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용도자 동지께서는 이번에도 피해복구 건설 사업에 군대를 동원할 것을 결심했다고 하시면서 있는 군대에서 필요한 역량을 편성하여 긴급 이동 전개시키며 이제 지난번에 강수가 많았던 비가 많이 내렸던 지역들이 이제 또다시 폭우를 동반한 이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완전 봉쇄 지역인 개성시 인민들을 위해서 특별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식량과 생활 보장금을 특별 지원하는 크나큰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수해 피해가 컸고요. 오늘 통일부 발표를 보면 북한에서도 이례적으로 피해가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북한이 가뭄이면 가뭄대로 비 오면 홍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피해가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예. 나무가 워낙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홍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좀 북한 뉴스 보면 특이한 것이 북한 홍수를 큰 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큰 물 잠시만요, 평론가. 지금 마이크 상태가 조금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 이어서 최은미 기자가 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아까 좀 전에 보신 화면이 지난 7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비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은 황해북도 은파군에 직접 방문했을 때 모습인데요. 저렇게 예. 지금 차량에 탄 채로 나타났는데 자기가 본인이 직접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서 눈길을 끌었어요. 그런데 전날 이제 이 수해 현장에서 한 이야기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였냐면 내 몫의 예비 양곡, 그러니까 이 전략 예비 물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 예비 양곡을 이 지역 주민들에게 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이틀 만에 이 식량이 현장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수송을 마치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그래도 대응하는 모습을 이제 대외적으로 좀 알리는 모습이고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 비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요.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좀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북한 비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 최악이었던 때가 2007년이었는데 아마 올해는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북한에서는 매 시간 방송 모든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비 피해 대비하라고 하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북한은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도 지금 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도 초긴급 중대한 상황인데 저번에 왜 그 월북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코로나 의심자라고 발표했었잖아요. 김모 씨요. 예. 그게 뭐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개성이 지금 봉쇄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의심으로 그래도 개성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니까 봉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북한 당국이 코로나19를 지금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개성에 대해서 이번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양곡이라든가 생활비 이런 걸 지원해 주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고 개성을 봉쇄할 정도면 북한 상황이 매우 지금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특이한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본인 몫으로 대한 양곡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자꾸 나오니까 꼭 옛날에 조선시대 때 무슨 어디서 재해 터지면 임금이 메탄금을 풀어라 약간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이게 그리고
이 전략, 뭐 전쟁 대비 그런 전략 물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 물자까지 풀어야 될 정도로 북한 상황이 지금 매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애민 정신 이런 걸 좀 부각하고 싶은가 봅니다. 북한에서는요.